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이고요. 유튜브에서 좋은 중고차 고르기 시리즈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2023년도 버전의 좋은 중고차 고르기 시리즈 영상은 지금 이 영상부터 시작할 거고요. 중고차 고르기 시리즈 2023년도 버전은 재생 목록으로 정리할 예정이니까 이 영상을 시작으로부터 쭉 재생 목록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좋은 중고차 고르기 시리즈 영상을 이제 매년 업데이트 하고 있는데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의를 매년 강의한다고 해서 매년 강의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은 신규 유입자분들을 위한 영상이고 2023년도에 중고차를 구입하시려는 분은 이 영상부터 보시면 되고 너무 많이 추천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를 살 때 중요한 컨셉이 뭐냐면 어디 때려 박지 않은 차를 사면 됩니다. 때려 박으면 차의 골격 구조가 망가져요. 우리가 이제 중고차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한 30초만 잡고 지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중고차를 살 때는 중고차적인 관점에서 차를 봐야 됩니다. 중고차적인 관점에서는 차가 어디 때려 박지 않은 차를 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전문용어로 뼈다구라고 하는데, 뼈다구를 먹은 차를 우리는 걸러내야 돼요. 차는 겉에 외판이 있고 그 외판을 차의 구조를 지탱하고 있는 뼈다구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 뼈다구를 어디 이제 때려 박는 큰 사고가 나면 뼈다구 먹은 차가 되는데, 뼈다구 먹은 차는 사고차예요. 일반인이 생각하는 사고차랑 중고차 업계에서 보는 사고차랑 이 개념이 좀 다른데요. 그거는 이제 영상 보시면 다 알게 되시고, 그래서 중고차를 살 때는 뼈다구를 먹지 않은 차를 사면 되고, 뼈다구를 먹지 않은 차는 우리가 다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 뼈다구 구조만 괜찮으면 엔진과 미션은 내구성이 생각보다 길기 때문에, 한국은 워낙 잘 사는 나라니까 이제 10만 킬로만 뛰면 다 차를 갖다 버리긴 하지만, 외국에서는 20만 킬로, 30만 킬로 넘은 차를 좋다고 가져가죠. 우리가 흔하게 보는 소나타, LF 소나타 이런 것들, 택시로 쓰는 차들은 기본적으로 50만 킬로까지 뜁니다. 그 흔하고 보편적인 소나타도 50만 킬로까지 뛰는데, 우리는 10만 킬로 넘은 차를 너무 헌차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우리는 되게 저렴한 가격에 생각보다 멀쩡한 차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개꿀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비해서 중고차 시장에서 가격이 많이 올라서 메리트가 좀 줄긴 했는데, 이제 경제성이라는 건 되게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판단은 여러분이 직접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이 차는 2013년 10월식 11만 7천 킬로 뛴 쉐보레 다마스고, 가격은 229만 원인데, 이 차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연습 문제 예제입니다. 차를 어떤 식으로 보는지 보여드릴 건데, 이 차를 딱 보는 순간 1초를 고민하지 않고 그냥 제낍니다. 이 차는 사면 안 되는 차라는 걸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차가 뼈다구를 먹은 차인지 아닌 차인지, 최소한 사도 될 만한 차인지, 고민해 볼 차인지, 고민해 볼 필요도 없는 차인지가 1초도 되지 않고 딱 보면 압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중고차를 살 때는 매매 상사에 속해 있는 딜러의 매물을 구입하게 되는데, 중고차 딜러에게 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딜러는 성능 기록부랑 보험 이력을 서류를 발급해서 줘야 됩니다. 자, 우리가 중고차를 구입할 때는 성능 기록부랑 보험 이력이라는 이 두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자료를 우리는 보면서 이 차가 이제 뼈다구를 먹은 차인지 아닌 차인지 알 수 있는데, 이 중고차 딜러는 차를 판매하려고 하면 성능 기록부라는 걸 발급받아야 돼요. 성능 기록부는 이 중고차 딜러가 자기가 직접 쓰는 게 아니고 제3의 성능장이 있습니다. 성능장에서 이 차를 보고서는 이 차는 뼈다구가 먹은 차인지 아닌 차인지를 서류를 써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능점검기록부라는 서류가 있고, 보험 이력은 이 차가 어디 사고 날 때마다 보험 처리를 하잖아요. 그 보험 처리를 한 내역이 우리 국가에서 다 공시가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번호만 알면 모든 차의 카 히스토리를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 처리 내역을 조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 여친의 현 남친의 그 포르쉐가 중고차인지 신차인지 궁금하면 그 번호판의 번호만 알면 카 히스토리에서 중고차인지 아닌지 명의 변경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고차 매매 거래가 되려면 성능 기록부랑 보험 이력이라는 이 두 가지 자료가 있는데, 이 딜러는 엔카에다가 성능 점검 기록부를 올려놓지 않았어요.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험 이력은 공개를 하고 있는데, 자, 성능 기록부는 어차피 공개를 해야 되는 자료인데 엔카라는 이 사이트에 성능 기록부를 일부러 올려놓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능 기록부를 보고 싶어도 조회가 안 됩니다. 눌러도 눌러지지가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차의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사실 이 딜러인데, 딜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다 알거든요. 이 차가 좋은 차인지 나쁜 차인지. 이 차가 좀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는 차이기 때문에 오히려 성능 기록부를 굳이 인터넷에 올려놓고 싶진 않은 겁니다. 올 사람도 안 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으로 이 성능 기록부가 올라와 있지 않은 것, 이것만 보고도 이 차는 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수많은 차들을 봐왔는데요. 뭐 이런 거는 더 이상 생각할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도 좋은 차일 수 있지 않을까요? 좀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알아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걸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컨텐츠니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이력을 한번 열어볼게요. 카 히스토리로 보험 내역을 조회하실 때는 용도 이력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 대여 용도나 영업용으로 쓰인 이력이 없는 차량이고요. 이 차는 2013년도 10월에 최초 등록이 됐고 2022년도 1월 달에 소유자 변경이 된 차량입니다. 자, 처음에 카 히스토리를 보실 때 내차 피해를 먼저 보시는데, 정보 제공 불가능 기간 2013년도 10월부터 2022년도 5월까지 무려 10년간 정보 제공 불가능 기간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차 보험을 들고 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차 보험을 들지 않는 게 사실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저도 자차 보험을 들지 않고 탄 적도 많이 있고, 근데 이제 자차 보험을 들지 않으면 내 과실에 의해서 내 차 손해에 대해서는 내 보험으로 처리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어디 기둥에 때려봤거나 내 과실에 의해서 내 차에 손해에 끼친 거에 대해서 내 보험으로 내 차를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고에 대해서는 자차 보험이 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험 처리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우리가 카히스토리라는 나름 공신력 있는 이 자료를 갖고 이 기간 동안 사실 무슨 사고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타차 보험에서 처리된 내차 사고라는 항목이 있죠. 예를 들어서 다른 차가 내 차를 때려박았으면 남의 차 보험으로 내 차 보험 처리해달라고 해서 내 차를 고쳤겠죠. 그 비용들은 내 차 보험이 아니니까 남의 차 보험으로 내 차 수리한 내역이 여기 나오는데 43만 8천 원 괜찮습니다. 422만 6천 원, 이 좀 금액이 크죠. 87만 1천 원, 49만 8천 원, 75만 5천 원, 17만 7천 원, 이런 거 다 괜찮습니다. 여기서 19년도 12월 9일에 422만 6천 원은 좀 사고 내역이 좀 크죠. 그래서 이 차는 2019년 12월 9일에 타차 보험에 의해서 내 차가 이제 한 400만 원 정도 수리를 했고요. 그러니까 2019년도 12월 달에 이 차는 뭔가 이벤트가 좀 있습니다. 다른 거는 괜찮나요? 사실 작은 자잘한 수리들은 중고차를 사는 관점에서는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우리는 뼈 따고 먹지 않은 차를 사면 되죠. 이렇게 금액이 작은 처리들은 대체적으로 큰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걱정을 하실 건 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중고차를 사는 입장에서는. 그런데 2019년도 12월 9일은 뭔가 있고, 이때 자차 보험이 들어져 있다면 같은 날짜의 보험 처리 내역을 보고 어느 정도 이 사고의 규모를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알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알 수가 없으면 걸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중고차를 살 때 단 한 대의 차만 사면 돼요. 여러분이 차를 막 한 10대, 20대, 30대 사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조금이라도 찜찜한 거, 뭔가 좀 설명이 안 되는 거, 이거는 왜 그럴까요? 싶은 거는 그냥 걸으시면 됩니다. 사실 저는 이 차를 그냥 보자마자 걸렀죠. 왜? 성능 점검 기록부가 올라와 있지 않으니까. 만약에 이 차에 성능 기록부가 올라와 있다면 이 성능 기록부를 열었을 때 이 차는 뭔가 뼈대를 먹은 차량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조금이라도 찜찜한 차들은, 리스크가 있는 차들은 바로 이렇게 소거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제 영상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을 법한 차들을 계속 소거를 해 나가는 영상입니다. 두 번째 예제 보겠습니다. 이 차는 2015년 3월식 19만 8천 킬로 뛴 올뉴 소렌토 디젤 2.2 차량인데요. 이 차를 보시면 이 차는 성능 점검 기록부는 올라와 있는데 보험 이력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드렸죠.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이렇게 공개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걸으시면 됩니다. 이 차의 성능 기록부를 보면 우측 팬더의 교환이 있습니다. 우측 팬더는 볼트를 풀어서 교환할 수 있는 부품인데요. 우리가 자동차에서 볼트를 풀어서 교환할 수 있는 부품의 교환은 사고차가 아닙니다. 범퍼 교환 차량은 사고차가 아닙니다. 범퍼는 박으라고 있는 거고요. 박으면 교환하라고 있는 게 범퍼예요. 범퍼 교환 차량은 사고차가 아닙니다. 무사고 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판 교환력이 있는 차량은 중고차 업계에서 무사고로 보고요. 우리의 상식이랑 맞지 않아요. 문짝을 교환했고, 본네트도 교환했고, 팬더도 교환했고, 트렁크도 교환했어. 그러면 사고차인 것 같지만 중고차 업계에서는 그렇게 볼트를 풀어서 교환할 수 있는 부품을 교환한 차량은 사고차로 보지 않습니다. 문짝도 교환했고, 본네트도 교환했고, 트렁크도 교환했는데 사고차 아니에요? 예, 사고차 아니에요. 무사고차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는 게 맞고요. 사실 그 뼈대를 먹지 않으면 자동차의 엔진, 파워트레인을 싣고 있는 그 프레임 구조를 먹지 않으면 사실 문짝 교환한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가끔 이제 중고차 업계에서 무슨 자동차 판금을 했다, 뭐 도색을 했다, 뭐 녹이 올라온다 뭐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거 신경 쓰시면 중고차 사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 다 신경 쓰시면 그냥 새 차 사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민감하시면 중고차 못 사고요. 중고차 사시는 분들은 쿨하게 그냥 외판 교환은 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뼈다구 먹지 않은 차를 사면 되고 뼈다구를 먹지만 않은 차면 다 고칠 수 있습니다. 고치려면. 그래서 이 차는 팬더만 교환이 있고 프레임을 먹진 않았습니다. 이 차는 뼈다구를 먹지 않았고 외판만 교환이 있고 이 차는 사고차입니까? 무사고차입니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차는 무사고차인데 여기를 보시면 용도 변경에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차는 용도 변경 이력이 있는 차인데요. 무슨 용도일까요? 보험 이력을 볼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우린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전 여친의 현 남친의 그 포르쉐가 중고차인지 신차인지 알고 싶으면 혹은 사고차인지 알고 싶으면 그 자동차 번호만 알면 다 조회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전국에 있는 모든 차는 번호만 알면 조회할 수 있는데 엔카에 올라와 있는 매물은 다 차량 번호가 공개되어 있고요. 이렇게 가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여기 보면 번호가 써 있고 차의 뒤쪽에는 번호판이 나옵니다. 차 뒤쪽 번호판은 가리지 않아요. 이제 카히스토리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이 카히스토리라는 사이트에 자동차 번호를 입력해서 전 여친의 현 남친의 그 포르쉐가 중고차인지 아닌지 용도 변경 이력이 있는 차인지 아닌지 사고차인지 전손차인지 침수차인지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방송을 해서 엔카에다 결제를 해놨는데 엔카에다 결제를 해서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면 딜러가 이렇게 보험 이력을 올려놓지 않았어도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원래 공시가 되는 자료니까. 보험 이력을 조회해 보시면 성능 기록부에도 나왔었는데 용도 변경 이력이 있다고 나옵니다. 보시면은 이 차는 대여 용도로 사용 이력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여기 보시면 2015년도 3월 2일 달에 최초 차량 번호가 28의 호로 시작을 했고요. 영업용 차량이었습니다. 이제 2020년도 3월 약 5년 뒤에 278의 루로 자가 승용으로 다시 등록이 됐습니다. 번호판이 바뀌면서 처음에 호 번호판을 달고 있었고요. 근데 이 차를 보시면 여기서 또 배울 게 있는데 정보 제공 불가능 기간이 2015년도 3월부터 2020년도 3월까지 있습니다. 약 5년 동안 이 차는 자차 보험을 들고 타지 않았어요. 타차에서 처리된 내 차 사고 내역은 알 수가 있지만 자차 보험이 없기 때문에 내 과실에 의해서 내 차에 피해를 가한 거는 보험 처리를 할 방법이 없고 내 보험으로.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좀 블라인드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카히스토리 정보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지죠. 뭔가 알 수 없는 정보의 기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차는 실제로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 차 한 대만 사면 되잖아요. 안 사시면 됩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런 차를 사고 싶어서 막 고민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가격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중고차 컨텐츠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정말 이런 차 내가 그렇게 사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왜 질문을 올리는 분이 있어요. 이 차 막 이런데 사도 될까요? 이 차는 뼈다귀를 먹지 않은 차인 것 같은데 뭐 보험 처리를 보니까 자차 보험 알 수 없는 기간이 있지 뭐 성능 기록부에서는 뼈다귀를 먹지 않았으니까 이 차는 어떤가요? 저는 이 차를 보면 1초 내로 사지 않아요. 왜? 보험 이력을 올려놓지 않았으니까. 제가 뭐라 그랬죠? 다시 처음으로 성능 기록부나 보험 이력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올려놓지 않으면 그냥 거르거든요. 사실은 볼 필요도 없는데 이 차는 용도 이력이 있는 차잖아요. 영업 용도로 이용 이력이 있는 차는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차는 전국 최저가예요. 전국 최저가입니다. 사실 그 중고차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중고차 딜러고, 중고차 딜러가 이렇게 저렴하게 차를 내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유가 있겠죠. 사실 이 딜러분도 억울할 거예요. 이 차는 그렇게 나쁜 차라고 또 볼 수도 없어요. 왜? 나쁜 차를 싸게 파는 건 나쁜 게 아니거든요. 좋은 차를 비싸게 파는 것도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나쁜 차를 비싸게 소개 파는 거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딜러도 되도 않는 거를 온라인에 올려놓지는 않기 때문에 딜러가 온라인 엔카에다 올려놓으면 사실 그 가격이 제일 확실한 결국 이제 토탈리 정보인데 실제로 이제 오프라인에 가시면 여러분은 이렇게 뭔가 문제 있는 차량을 주로 추천을 받게 되고, 왜냐면 이런 차들이 마진이 많이 남으니까 실제 좀 평균적인 시세보다 좀 싸게 사는 기분이 들어서 되게 잘 산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 차는 문제가 있는 차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차의 성능 기록부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성능 기록부를 사실 완전히 믿진 않습니다. 성능 기록부는 카이스토리랑 두 개를 같이 조합을 해서 봐야
좀 정보가 됩니다. 그럼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진 않을까요? 이 차는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니까 뼈다구를 먹지 않은 차고, 탁신 너가 뼈다구 먹지 않은 차면 괜찮다 그랬잖아. 비록 용도 이력이 있지만 자차 보험을 들고 타지 않은 5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좀 리스크는 있지만, 그래도 이 차는 성능 점검 기록부에서 뼈다구를 먹진 않았으니까 사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진 않는데, 그 얘는 이제 성능 기록부를 완전히 믿진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 올리면 성능 기록부 믿을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저도 뭐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 성능장에서 성능 기록부를 반복적으로 완전히 허위 작성을 반복적으로 하기가 쉽진 않아요. 이게 약간 행정적인 처분을 받기 때문에 뭐 영업정지까지 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아주 믿진 않는데, 보험 이력이랑 성능 점검 기록부를 엮어서 같이 보고 그 외에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를 종합해서 보면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차량은요, 여기서 아실 건 뭐냐면, 이 차는 2011년식 63,000km 뛴 아반떼 MD인데, 이 차는 이제 성능 점검 기록부랑 보험 이력 둘 다 올려놓지 않았어요. 이런 차는 이제 볼 것도 없습니다. 엔카에서는 이 매물을 올린 딜러가 갖고 있는 다른 매물들도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판매 중인 매물 31대가 있는데 들어가서 볼게요. 지금 이 매물들은 이 딜러분이 갖고 있는 다른 매물들인데, 뭐 100% 실매물 전국 최저가, 전액 할부 및 카드 결제 여유자금 가능, 뭐 이런 표현들 자체가 정상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사실. 뭐 랜덤 샘플링으로 몇 개를 딱 열어보면 2012년식 81,000km 뛴 소나타 하이브리드인데, 여기 보시면 엔카에서 동일 매물 가격대, 그러니까 이 차량이랑 옵션이 비슷하고 연식이 비슷하고 키로수가 비슷한 차량의 평균 시세를 보여주는 기능인데요. 750만원에서 950만원이다. 근데 이 차의 가격은 580만원이에요. 말이 될까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100만원짜리 물건을 당근마켓에 여러분이 50만원에 파나요?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도. 이 매물을 580만원에 올려놨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뭐 솔직히 이런 거에 낚여서 이런 걸 보러 가서 뭐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고 하시면, 그거는 억울한 게 문제가 아니고 스스로도 좀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차도 보시면 13년식 6만 킬로 뛴 모닝인데, 동일 매물 가격대가 240에서 750만 원인데 전국 최저가입니다. 249만 원. 보험 이력을 사실 열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2016년식 9만 5천 킬로 뛴 아반떼인데 성능 점검, 보험 이력, 제가 둘 중에 하나라도 오픈되어 있지 않으면 볼 필요도 없다고 그랬죠. 저는 더 이상 보지도 않는데, 이 차의 동일 매물 가격대가 대충 16년식이고 10만 킬로 뛴 아반떼 GDI 1.6이 대충 1000만에서 1400만 원 하는데, 이 차의 시세는 2630만 원에 올려놨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겠죠. 가서 보지 않아도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보험 이력을 한번 열어보죠. 저는 이제 결제를 했으니까 열어볼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보시면요, 이 참 그게 깊게 생각할 것도 없는데, 2019년도 3월 달에 720만 원짜리 보험 처리 내역이 있습니다. 내 차 보험으로 처리한 내 차 사고에 2019년도 3월인데, 여기 보시면 2019년도 3월 달에 1196만 원짜리 사고가 있습니다. 이거는 타차 가해를 물어준 걸 얘기하는 겁니다. 대물보험으로 남의 차 물어준 돈이 1100만 원인 거예요. 19년도 3월 달에. 내 차는 700만 원 수리했더니 큰 사고죠. 내 차는 어디 그냥 때려 박은 차입니다. 이런 차 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뭐 설명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나 보험 이력 둘 중에 어떤 하나라도 공개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엔카에서는 그 차량의 연식이 비슷하고 키로수가 비슷한 차량의 동일 매물 가격대를 표시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그 가격대를 보건대 이 차가 최저가에 가깝다? 당연히 안 좋은 차입니다. 딜러는 그 차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되고 있는 차량이 있는데, 그 차를 판매하고 있는 딜러를 들어가서 그 매물을 봤더니 그 딜러의 매물들 캐릭터가 다 비슷비슷하다. 그래서 우리 차를 판매하고 있는 그 딜러의 다른 매물을 보면서 그 딜러의 성향을 알 수 있고 내 차의 상태를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들도 끼리끼리 논다 그러잖아요. 그 친구를 알고 싶으면 그 주변에서 노는 친구들 보면 대충 알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사실 상당히 많이 추론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의 추론들을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2부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할 거고, 재생 목록으로 2013년도 버전을 만들 거니까 쭉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속도로 내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 주행차로로 내려와 주세요.